아무 말씀이나 하시면 돼요. 치위생과는 어디가 좋아요? 대원대학교라고 왜요? 하던데요. 왜요? 교수님이 좋잖아요. 일단 저는 학교를 추천할 때 제일 우선순위는 교수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교수진도 치과 위생사는 결국에는 졸업하고 나와서 치과 위생사라는 범위 자체가 임상에 국한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임상을 경험한 교수들이 가르치는 교육하는 그런 현장이 결국에는 치과의생사 배출돼서 치과의생사로 면허를 따고 나와서 업무를 수행할 때 무척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임상을 한 교수와 하지 않았던 교수들이 많이 존재하면 학생들이 나와서도 뭘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떤 영역에서 조금 임상과 괴리감을 갖지 않게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국시에 의존된 학교 생활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국시가 너무 집중되어 있고, 이게 지금 현장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많다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대원대학교의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임상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치과계가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더 어떤 것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서베이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결국에 임상에 다시 이제 교육 현장에서 그 임상 현장과 교육 현장을 맞춰 나가는 작업들을 결국에는 교수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학생은 좋은 학생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전국에 80개가 넘잖아요. 대학이요. 네, 네. 4년제 대학도 있고. 네. 근데 3년제인 대원대학을 왜 굳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친하면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도니까 진짜 얘기. 진짜. 신랄한 이야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김호성 교수를 알기도 하지만 그 교수가 하고 있는 지금 그 거꾸로 캠퍼스, 그러니까 사채수프라는 그 과정을 그 학생들이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저도 가서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채수프에 참여해서 점수를 주러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학생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지금 임상에 들어가서 임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주제를 찾아서 그걸 직접 논의하고 그거에 대안은 뭐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걸 몇 주에 걸쳐서 수업에서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걸 진짜로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임상 현장을 바라보는 눈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임상에 있는 선배들이 다시 한번 우린 잘하고 있나, 감염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정도로 학생들이 되게 많이 그 부분을 자발적인 연구, 자발적인 이제 막 찾으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들을 하는 것들을 실제 보니까 그 눈빛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특강 가면 그냥 그대로 강의를 듣는 사람 이렇게 구별되지만, 이제 그 현장은 그들이 직접 찾아서 발표하고 자기네들끼리도 누가 발표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모두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요? 네,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것도 되게 지금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진행하는 게 지금 80몇 개 대학 중에 온리원 아니에요? 쑥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생들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네. 지금 뭐 하는 분이세요? 네? 지금 뭐 하는 분이세요? 저요? 네. 저는 치과 의생사이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병원을 컨설팅하기도 하지만 병원의 치과에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을 의사부터 시작해서 스태프들을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원이 어떤 시스테믹하지 않으면 그 시스테믹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 리노베이션은 어떤 부분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작업들을 같이 병원과 함께하는 그런 회사를 또 운영하고, 이제 그거에 더 나아가서 저는 치과의행사니까 병원에 일주일에 하루는 이렇게 나와서 스케일링을 해요. 메인테너ンス, 계속 구강 관리를 하는 거죠.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지 관리를 하다 보면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결국에 내가 담당하는 환자가 3개월, 6개월 후, 1년 후에 뵀을 때 그분이 담당하는 영역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자기 관리가 또 자가 관리가 안 되면 난 아무리 3개월마다 해준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개 측, 제가 하는 전문가 관리와 환자가 하는 자가 관리가 잘, 자전거 바퀴같이 잘 돌아가야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교육하고 네. 그냥 병원의 마케팅 뭐 이런 거 하고, 나 실제로 제가 알기로 약국에서 약을 사려면 약사에게 사야 되듯이 칫솔을 판매하는, 네네. 그러니까 칫솔이 정확한 용도에 따른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도 운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자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치과위생사인 제가 처방전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처방전에 의한 상품을 환자한테 설명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이제 로드샵 같은 걸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일반적인 로드샵을 길거리에다 만들, 청담동 그 위치에 환자가 그것도 공간을 줘서 만들다 보니까 벌써 그게 2000년이니까 2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 20년 전에 그런 샵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덴탈 IQ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구멍가게. 그 샵의 운영에 대해서 고민, 이제 와서 그런 데서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죠. 슈퍼에서 팔고 있는 칫솔과 우린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슈퍼에서 팔고 있는 그 칫솔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맞는가, 그 환자한테 맞는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꼭 우리가 좋은 칫솔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칫솔을 내가 확인하고 왜 안 되나 그 환자하고 같이 고민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칫솔 샵을 차리게 된 거고, 이제 길거리에 그렇게 차리다 보니까 운영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대학병원에 이제 샵을 내게 됐습니다. 대학병원 몇 개나 갖고 계세요? 샵이? 지금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해화점하고 관악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2개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3개 있습니다.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짭짤하시겠네요? 네? 짭짤하시겠어요? 직원을 그 대신 많이 둬서 치과위생사를 저는 다 전 직원이 치과위생사이고요. 한 분만 마케팅 하시는 분만 치과위생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여러 치과위생사들끼리 한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다니셨잖아요. 베트남, 중국, 독일. 왜 다니셨어요? 중국은 그 덴티움이라는 임플란트 우리나라 국내 2위 회사라고 하는데, 치과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기 가족들한테 가장 심는 임플란트가 덴티움이라고 주식 제일 높은. 네. 샀어야 되는데 아까운. 네, 그래서 그 병원 원장, 그 대표님이 이제 저희에게 국내 교육을 맡기셨는데, 스태프들 교육을 지금 벌써 8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에 그 회사가 진출을 하시고 나서 이제 중국에도 그런 스태프들이 필요하다. 중국엔 치과 의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시스트나 그 다음에 임플란트라는 이제 전문 진료에서 치과 의사의 역량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걸 제대로 서포트하지 않으면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저희가 진출해서 지금 5년째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네. 독일은 왜 가셨어요? 독일은 치과 위생사들을 독일로 진출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 딸이 이제 미술 같은 걸 잘 해서 미술로 유학을 보낼까 하다가 알아보다 보니까 치과 위생사들이 독일로 진출할 수 있구나라는 길을 이제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그 제한점이 있어요. 의사는 의사의 자녀를 만들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머니가 결국 해결하는 걸까? 뭐 이런 제 나름대로의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런 병폐들 이런 거에 왜 치과의생사 제 이제 동기들은 치과 의사인 자녀를 많이 만들었어요. 제 동기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부모들의 어떤 그런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 근데 만약에 교육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공부에 대한 자율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마르케 총리 자체가 여자이다 보니까 그 나라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컨설턴트니까 그게 다른 나라보다 제일 안정적인 나라의 경영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리고 외국 이번에 그 난민들 수용하는 부분에서도 되게 그런 게 어떤 원칙이 있으면서 그냥 무조건의 수용이 아니라 그 수용을 하더라도 그 수용에 대한 어떤 원칙들이 명확하셔서 그러니까 그 나라라면 우리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 후배들을 그렇게 진출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진출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후배들을 진출시키면 그 후배들이 1세대 간호사들 나가서 뭐 1세대가 있었고 그렇다고 하는데 뭐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치과의생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독일도 치과의생사라는 제도가 이제서 몇 년 전에 퀼린의 4년제가 생기고 그 이전에는 그냥 아우스빌동이라는 직업학교에서 몇 년을 공부시켜서 치과의생사의 영역을 3단계로 구분해서 어시스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덴탈 어시스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치과 조무사 그 제도를 그 아우스빌동에서 1년 공부시키면 그걸 할 수 있고, 뭐 2년 공부하면 스케일링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치과의사협회에서 교육시키는 몇 시간을 이수시키면 그 임플란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소프트 티슈 안에 서브진지바까지 케어가 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단계를 이제 갖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치과의생사도 진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면허증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막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구보건대에서 그러니까 청년들을 지금 내보내는 작업들을 졸업하자마자 저희 학생들을 내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정착하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임상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가다 보니까 정착이 아니고 다시 리턴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대원대학은 네.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조금 열심히 해보고 싶거든요. 임상을 좀 잘 키워가지고 유학도 정말 반듯하게 가서 네네. 1세대를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다면 지금 이미 몰래 숨겨둔 보물들이 있지만 그 보물들을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언어를 일단 언어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언어를 독어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제 목소리만 나가고 있지만 조금 이해하셔야 될 거는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건 경청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것보다 좀 아는 척만 할 수 있는 리액션만 있어도 조금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제대로 거기서 워크비자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워홀로 나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워크비자를 받고 3년에서 4년 정도만 일하면 영주권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치과의사들이 나가서 거기에서의 정확한 업무 프로세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영주권 받아서 거기서 독일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하는 게 제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배출되지만 많은 인원이 배출됐는데 많은 인원이 남는 게 아니라 그 중에 50%가 이 일을 포기한다라는 게 제가 입장에선 선배로서 너무 슬픈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왜 포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포기하지 않는 것, 아니면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것.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남이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잘 갖춰졌냐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독일로 나가는 선생님들도 본인을 갖추는 작업이 벌써 2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항상 뭔가를 좋은 데를 추구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다면 먼저 우선순위는 그럼 학교 다닐 때 아예 독일어 과정을 비교과로 운영해도 될까요? 아예 그걸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미 3학년 친구가 그 B팀 인터뷰 신청을 했거든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몇 년 후 자기는 나갈 거고 그 몇 년 후 나갈 거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저희 학교 컨설팅. 아니 다른 대전에 있는 다른 학교인데. 저희 학교도 있었어요. 저한테 물어본 것 뿐이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교육시키고 숨겨는 보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치유생과를 가야 한다면? 가야 한다면? 어디로 가라? 네, 저기 김호성 교수, 뽀글이 김호성 교수님을 만나러 대원대학교를 갈게요. 아니, 그럼 이거 너무 짠 것 같잖아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표정으로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러나지 않았어요? 네, 확실히 표시가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우러나보세요. 제가 원래 진지해요. 아니, 좀 우러나서. 네. 지금 전혀 안 진지하셔야 되는데 안 진지했어요. 김호성 교수님을 만나러 대원대학교를 꼭 가도록 하세요.